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CNC 경제 채널의 베테랑 기자죠.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경제 분야에서만 15년을 일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경제 분석을 신뢰하죠. 특히 주변국 경제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경제,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지.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지난주 생방송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어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셜미디어에선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제 동료들도 한국을 그냥 지나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죠. 리웨이,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어요. 모든 정보는 다른 매체나 소문에서 얻은 것뿐이었죠. 한국 특집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프로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이 한국 특집할 때인가요? 네,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미디어에서 보는 이미지와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편집실에서 후배 기자 장펑이 다가왔습니다. 선배, 한국 가는 거 진짜 괜찮아요? 요즘 한국인들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던데. 걱정 마. 난 기자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내 일이지. 그렇게 2주간의 한국 취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경제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출발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많은 팔로워들이 응원과 함께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진실만 말해왔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로 내 경력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어. 한국의 실상을 파헤치는 첫 중국 기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취재로 인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제가 중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중국보다 훨씬 낙후됐을 줄 알았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제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중국어를 하시네요. 요즘 중국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배웠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중심가의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깔끔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하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몇 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중국은 어떤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떠올리니 비교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건물들,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 광고판들이 즐비했어요. 중국 매체에서 보던 경제적으로 침체된 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발전된 도시네요. 제 말에 기사님은 웃기만 하셨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위해 직원을 불렀는데 그녀는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중국어 메뉴가 있어요. 중국어 메뉴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외국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본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경쟁사인 화웨이와 비교하려는 계획이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베이징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선 모두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선진국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것들이 많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 장펑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선배, 벌써 세뇌당하셨나요? 하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일 더 많은 것을 보고 알려줄게.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표면적인 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한국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한 카페에 갔습니다. 삼성전자 방문 전에 취재 계획을 정리하려는 참이었죠. 카페는 깔끔했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써보고 싶었거든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다 주며 중국어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대답하자 그녀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삼성전자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의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왔어요. 어떻게 아셨죠? 방금 중국어로 말씀하셔서요. 저는 상하이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감탄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일어섰는데 지갑이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중요한 카드와 현금,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급히 장펑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제 썼던 곳을 다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선배, 이제 찾을 가능성 없어요. 한국에서도 지갑 도둑 많다고 들었는데. 장펑의 말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순간 카페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뒤돌아보니 아까 그 직원이 제 지갑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현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행히 손님 얼굴을 기억해서 찾아드릴 수 있었네요.
그녀의 미소에서 진정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팁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 순간 이런 일이 중국에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장펑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지갑 찾았어. 카페 직원이 가져다 줬어. 정말요? 운이 좋으셨네요. 운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정직함이야. 나는 지금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 장펑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이 얼마나 객관적이었는지 생각해봐. 택시가 삼성전자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 삼성전자 홍보팀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인사를 했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준비성에 감동했어요. 리웨이 씨 환영합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보안 절차가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건네받고 보안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심장부로 향했죠. 이곳에서 본 기술력과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마음속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편견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죠. 삼성전자 방문을 마치고 한강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고요. 삼성의 첨단 기술과 연구시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기업이라고 묘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걸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까? 음료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이런, 핸드폰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지고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제 타고 온 택시가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중국에선 핸드폰을 분실하면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특히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핸드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렸어요. 중국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볼게요. 어제 타신 택시의 출발지와 도착지,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관은 몇 군데 택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찾았어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보관하고 계셨대요.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신대요. 정말요? 여기로요? 네, 30분 정도 걸릴 거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찰관은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는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어요. 다행히 발견했네요. 감사의 마음으로 사례를 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도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장펑에게 전화했어요. 또 물건을 찾았어. 이번엔 핸드폰이야. 선배,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운이 아니야. 이 나라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정직함이야. 난 지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
다음 날 몇몇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생각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승부하죠. 그의 자신감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또 다른 스타트업은 단 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는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마인드가 한국의 빠른 회복력과 적응력의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더 강하게 돌아왔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져온 기존 기사 방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나는 한국의 경제적 몰락을 보여주러 왔는데 지금까지 본 것은 오히려 그 반대야.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우리가 알았던 것과 완전히 달라. 내일은 현대차를 방문할 예정인데 거기서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기대된다. 장펑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배, 너무 현지에 물들지 마세요. 우리 방송국은 객관적인 보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라. 그렇다면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겠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몰락을 증명하려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도착하자 넓은 부지와 첨단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만 전해졌거든요. 연구소 입구에서 홍보팀 직원 박지성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자율주행 기술부터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기술까지 다양한 첨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더군요. 현재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박지성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왜 수소차에 집중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래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해야 합니다. 전기차만으로는 모든 운송수단을 대체할 수 없죠. 특히 대형 상용차나 장거리 운행에는 수소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략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 선진국이었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지성 씨가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요. 국적보다 능력이 중요하죠. 중국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쉽지 않은데 한국은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오후에는 현대차의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위계질서 없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중국 기업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디자인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피어나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지성 씨가 물었어요. 리웨이 기자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세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박지성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의 DNA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장펑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선배, 방송사에서 원하는 기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어. 한국 경제가 몰락 중이라고?
난 지금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 저녁에는 한국 경제 전문 PD가 있는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등.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죠.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감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투명성이 결국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알려야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대해 말해온 것들을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해. 제 인식이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취재 기간 동안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한국 방송국 KBS를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중국에서 보던 한국 관련 뉴스의 제작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방송국 로비에서 이수진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씨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국 투어와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방송국 내부를 둘러보면서 뉴스룸,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특히 뉴스룸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며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곳은 24시간 돌아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뉴스는 쉬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뷰실로 이동해 이수진 PD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중국 매체에서 일하는 제 경험에 관심이 많았어요. 리웨이 씨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기사를 주로 다루셨나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주로 한국 경제의 약점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을 다뤘어요. 그런 기사를 쓰실 때 직접 한국을 방문하셨었나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이수진 PD는 판단하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문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더 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반중 감정이 심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일 뿐 실제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물론 일부 정치적, 역사적 이슈로 인한 갈등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녀의 답변을 들으며 중국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을 위해 갈등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왔어요. 우리는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인터뷰 후 이수진 PD는 KBS의 국제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중국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한 기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들의 솔직함과 자기 성찰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국제 뉴스를 다루는 기자로서 저 역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녁에는 이수진 PD가 한국 전통 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불고기, 김치를 맛보며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음식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매운 음식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먹어보니 훨씬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네요. 음식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국 방송국을 방문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자기 성찰적이더라.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봐. 장펑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선배가 돌아오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취재 여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저는 단순한 기사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마지막 날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객처럼 한국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남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제가 중국인임을 알아채고 간단한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니하오. 남산타워 가시나요? 네, 맞아요. 중국어를 하시네요. 조금만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배웠어요. 버스가 남산으로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한 모습이 중국 도시들과는 달랐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추울 테니 드세요. 그러고는 작은 사탕 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친절에 놀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날씨가 조금 쌀쌀했거든요. 작은 사탕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360도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크고 작은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전망대에서 만난 한국 노부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그분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사진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작년에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도시더군요. 할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여행이 즐거웠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갈등이나 적대감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카페 직원, 핸드폰을 돌려준 택시기사, 친절한 인터뷰 대상자들, 그리고 방금 사탕을 건네준 버스 기사님까지. 작은 사탕 봉지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GDP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도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강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상인들은 중국인인 저에게도 흥정의 여지를 주며 친절하게 대했어요. 한 상인은 제가 사간 기념품에 작은 열쇠고리를 덤으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장펑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돌아가. 취재는 끝났어.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선배?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쓸 거야. 내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방송사에서 원하는 내용과 다를 텐데요. 그래도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지. 중국 시청자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권리가 있어. 마지막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며 이번 취재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 왔지만 오히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중국에 돌아가서도 자주 먹을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김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세요. 중국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정직함, 그리고 개방성이 한국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와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로듀서 장혜희였어요. 리웨이, 바로 스튜디오로 와. 오늘 저녁 뉴스에 생방송 출연이야. 지금요? 준비된 원고도 없는데. 괜찮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면 돼.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취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기존 관점을 유지하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장펑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배, 드디어 오셨군요. 한국 특집 기대가 크세요. 시청률도 높을 것 같아요. 장펑,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어떨 것 같아?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배가 판단하실 일이지만 시청자들은 한국의 약점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메이크업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특별 취재에서 막 돌아온 리웨이 기자입니다. 리웨이 기자, 한국의 상황은 어땠나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방문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혁신을 이끌고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그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은 어땠습니까? 많이 느끼셨나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정직했어요. 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모두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방송 도중 SNS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가 한국에 세뇌당했다. 한국 돈을 받았나 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하되 동시에 배울 점도 많은 나라입니다. 프로듀서가 급히 손짓하며 방송을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장웨이 프로듀서가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리웨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잖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펑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배,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이야. 우리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어. 그날 밤 제 SNS에는 비난과 응원의 메시지가 뒤섞여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기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사탕 봉지를 꺼내 하나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지면서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편은 처음에는 논란이 됐지만 점차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임을 한국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고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